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사 고정욱입니다. 보험 영업의 정석 컨설팅 킬링 포인트. 이번 시간은요, 보장 분석 보험 리모델링을 할 때 보장 범위를 넓히는 화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보험 영업 시장은요, 유병자 시장과 보험 리모델링 시장, 이 두 시장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보험 리모델링 시장은 지금 황금기를 걷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세 가지 근거는 첫 번째, 경제가 어렵습니다. 경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소비자분들의 지갑이 얇아지고 있어서 결국 구매력 저하, 보험을 구매하는 힘이 떨어져 있고요. 이게 계속되다 보니까 보험을 유지하는 힘마저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소비자분들은 이런 생각을, 이런 고민을 하는 거죠. 우리의 학원을 끊을까? 아니면 보험 하나를 해지할까? 결국 이런 상황이 보험 리모델링 시장을 굉장히 키운 가장 첫 번째 원인이라 꼽을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내보험, 보험 다보여라는 빅데이터 시스템, 그리고 뭐 ICT 기술, IPA 기술, 이러한 정보통신 기술들이 이제 같이 합쳐져서 소비자와 컨설턴트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어준 역할을 한 것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는 보험사가 위기 극복을 했기 때문에 이 시장이 커졌다. 대한민국 보험사들은요, 2011년부터 성장률이 꺾이기 시작했고요. 2019년 역사상 처음으로 역마진을 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뭐 무해지 보험이나 저해지 보험 같은 것들을 출시했고요. 그리고 치매보험, 펫보험, 치아보험 이런 틈새 시장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축소했던 담보들 또는 없앴던 담보들을 뭐 회사마다 차이가 좀 있겠지만 이러한 담보들을 다시 시장에 내놓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엄청나게 이제 보험사들끼리 경쟁을 했죠. 가입 금액을 미친 듯이 올리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담보들이 새로 나오고, 그리고 가입 문턱을 낮추고, 이러한 것들이 현재 대한민국 보험 리모델링 시장이 황금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근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보장 분석이라는 건요, 말 그대로 분석부터 시작을 하는데, 보험을 가입할 때 보는 이 세 가지 조건을 우리가 컨설팅 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보험을 가입을 할 때는 고객분들이 납입할 보험료 수준을 보고 보장의 크기와 보장의 범위, 그리고 보장기간의 길이, 요것들이 이제 세팅해 주는 거죠. 물론 여기에 가족력이라든가 또는 다양한 환경 또는 직업, 여러 가지 이제 조건들이 같이 가미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보험 리모델링에서는 세 가지 핵심 포인트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보험료입니다. 앞서 말한 조건이 다 좋으면 좋겠지만 당연히 모든 조건은 보험료와 비례를 하기 때문에 이 보험료 수준을 맞춰야 된다는 것. 두 번째, 보험을 리모델링 한다는 것은 과거에 가입한 보험이 있다라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과거 보험을 가입할 때의 상황과 현재의 상황, 이 두 상황을 굉장히 면밀히 파악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뭐 보험료는 너무나 당연한 거고, 이 보험료를 제외하면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보험을 가입할 때와 지금의 상황, 즉 뭐 재정적인 상황 또는 직업이 변경이 됐느냐 또는 가족이 바뀌었느냐 또는 뭐 부채가 생겼느냐, 이러한 것들이 컨설팅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요것이 잘 반영된다라면 그만큼 소비자들의 필요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결국 이를 다 아울러서 결국 이 상황에 맞춰서 내가 충분히 더 높은 보험료를 내야 되는 그러한 근거, 즉 이 보험료의 가치를 제대로 소비자들한테 전달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보장 범위를 넓히는 대표적인 사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뭐 너무나 뻔한 내용인데, 일단 뇌출혈만 있는 분한테는 뇌경색을 얘기해서 뇌졸중을, 또 뇌졸중만 있는 분한테는 뭐 출혈이나 경색으로 명시되지 않은 뭐 뇌중풍 이런 걸 얘기해서 뇌혈관 담보를 얘기를 하죠. 그리고 심장질환, 급성심근경색증만 있는 분한테는 협심증을 얘기해서 당연히 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를 권유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기타 심장질환 진단비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또 업셀링하는 또는 보장 범위를 확대하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사망보장 같은 경우는 뭐 다 아시다시피 손해보험 위주로 가입한 경우는 상해와 질병만 있는데, 일반 사망과의 차이점을 이야기하면서 소비자분들한테 컨설팅, 즉 보장 범위를 넓히는 컨설팅의 필요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때 가장 많이 쓰는 것, 즉 보장 범위를 넓히라고 소비자분들한테 그 필요성을 이해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게 바로 통계입니다. 확률 통계죠. 즉 뭐 뇌출혈은 9%대, 뇌경색은 45%대, 뇌졸중은 60%대, 뇌혈관 100% 이렇게 걸릴 확률이 많은 것들을 보장 잘 해놔야 초기에, 즉 질병 초기부터 경제적 부담을 잘 방어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보통 하는데, 여기서 이게 뭐 틀렸거나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런 이제 좀 뻔한 얘기, 흔한 얘기들은 소비자들한테 잘 안 먹힙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들이 잘 안 먹히는 이유가 소비자의 뇌구조가 이제 우리가 컨설턴트 뇌구조랑 다르기 때문인데, 일반적으로 소비자분들 확률에 대한 개념이 우리랑 다릅니다. 우리는 머릿속에 아까 그 벤 다이어그램이 있기 때문에 이 확률이 그려지는데, 소비자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소비자분들은 긍정 확률과 부정 확률을 갖고 있습니다. 로또의 확률이요 0.000001%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지형에서 번개 맞을 확률보다, 살다가 번개 맞을 확률보다 1200배 어려운 확률임에도 불구하고 로또를 사시는 분이 있죠. 이건 될 것 같으니까. 그런데 고객분들 한 3명 중에 1명이 암에 걸리고요 라고 얘기하면 3명 중에 2명이 암에 안 걸리고 그 2명이 나다, 이렇게 부정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객의 머릿속은 우리랑 다르다. 우리가 늘 그려져 있는 그러한 통계 확률을 고객분들한테 접목시키려고 하면 이것이 잘 맞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소비자분들한테 발생 확률을 얘기하면 발생하지 않은 확률을 생각하고, 보험료에 대한 추가, 이것들을 요구하게 되면 고객분들은 그만큼 이거에 대해서 가치를 잘 못 느낀다라는 것이죠. 결국 계속 설득을 해야 되는데 고객이 납득이 잘 안 되게 되면 컨설팅 결과가 좋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손해볼 수 있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고객님이 여기에 보험료를 다 내놓으셨는데 결국 나중에 진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못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 왜 못 받을 수 있냐? 그리고 왜 못 받을 수 있는 그 확률이 점점점 커질 수밖에 없느냐? 전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보장 범위를 넓히는 컨설팅을 합니다. 그래서 고객분들한테 이렇게 여쭤봅니다. 혹시 뇌경색 진단 받으신 분을 주변에서 보셨냐? 뭐 이렇게 얘기하면, 뭐 편마비 오신 분도 있고, 뭐 말을 잘 어눌하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뭐 두통에서 끝났다 이런 분들도 많은데, 실제 뇌경색 진단을 받게 되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냥 두통에서 끝이 나고, 이것 때문에 결국은 뇌경색 진단을 받아오지만 보험금이 지급 안 되는 그러한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게 점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고, 결국 이런 것들이 소비자분이 정말 힘들게 납입한 보험료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못 느끼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큰 손해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대한민국은 51년째 기대 수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는요, 첫 번째 의학기술이 발달해서고, 두 번째 공중보건, 이런 이제 제도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어서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국민소득이 늘어나고 있어, 잘 살아서죠. 그래서 뭐 건강검진을 빨리 받고 건강보험 혜택 같은 경우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물론 건강보험 혜택은 일부 좋아지는 부분도 있고 나빠지는 부분도 있지만, 계속적으로 특히 이제 중대질환 같은 경우에서는 혜택을 늘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결국 소비자분들은요, 오래 살지만 유병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고, 그 사이에서 생각보다 빨리 조기 진단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실제 보험사에서 보험 상품을 만들 때와 내가 진단을 받을 때 결국 이 의학기술과 검진기술에 따라서, 즉 이것이 굉장히 발달되고 좋아져서 내가 보험금을 못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 분쟁은요, 뭐 보험사가 보험금을 안 주려고 키우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러한 의학기술 발달, 검진기술의 발달이 가져오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핸드폰이나 컴퓨터의 뭐 메인 칩 같은 것들을 계속 시대에 맞춰서 업그레이드 하듯이 이것들도 맞춰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필요성을 얘기하고, 그 필요성이 결국은 고객님의 보험을 이대로 놔두게 되면 결국 일반적으로
진단을 조기에 받을 확률이 커지기 때문에 좋은 거잖아요. 질병이라는 걸 조기에 발견한다라는 건 그래서 보험금을 받지 못할 확률이 커질 수밖에 없고 분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보장 범위를 넓혀놓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기존에 있던 담보들은 그럼 어떻게? 당연히 질병이라는 게 조기에 발견해서 완치를 하면 좋겠지만 일반적으로 노화로 인해서 결국 질병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 맞춰서 해당 담보들이 역할을 하게 잘 만들어 놓는 것이 결국 이 보장 범위를 넓히는 컨설팅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가 있는 분한테 기타 심장질환 진단비 필요성을 얘기를 할 때 첫째 협심증 같은 경우는 심혈관 질환이다라는 거 이제 심장으로 오는 혈관이 죄여서 결국은 흉통이 오는 거죠. 그런데 부정맥 같은 경우는요, 심장 자체에 문제가 생긴 것보다 훨씬 더 큰 질환이죠. 그래서 이 부분, 결국 사망으로 이어지는 확률이 엄청나게 높은 이 부분을 보험사가 해주지 않았는데 이 부분 해준다 이제. 보험사가 뭐 소위 말하면 미쳤다. 그만큼 경쟁을 해서 이런 담보들까지 나오게 됐다. 이건 너무 좋은 기회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소비자들이 정말 좋은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라고 소비자분들한테 얘기하면서 뭐 약간의 이제 뭐 절판 마케팅이라고 하면 좀 과격한 표현일 수 있지만 결국 이러한 담보들이 얼마나 오래 갈지 또 그 가입 금액이 얼마나 이 상태가 유지될 수 있는지 결국 나중에 축소가 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보장 범위를 넓혀야 되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보장 범위를 넓히는 컨설팅은요, 일단 우리가 시대 배경이나 이제 상황을 얘기를 한 거는 결국 이 부분 또한 고객님한테 얘기할 수 있는 거리가 굉장히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리모델링을 할 때 핵심은 저는 손해볼 수 있다라는 게 결국 내가 갖고 있는 담보의 협소함이 의학기술이나 검진기술 발달로 인해서 분쟁의 소지에 말릴 수 있다. 그러면 정말 속상하다. 그래서 결국 요렇게 넓혀놓게 되면 맞춰서 우리가 좀 더 좋은 보장 자산을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방향으로 끌고 갑니다. 자, 오늘 보험 영업의 정석, 보장범위를 넓히는 화법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뭐 여러 가지 화법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저는 이 부분을 가장 꼬집어서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